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대한항공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.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.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한항공의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,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최근에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이슈가 대한항공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금일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주가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121선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하락한 부분을 조금 만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마이너스 0.22%에서 한 0.00%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좀 강해서 여기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. 오늘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대한항공의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.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그래도 목표 주가는 이렇게 좀 유지를 하고 투자금 매수율을 유지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. 그럼에도 좀 보시면 이 매출액은 당연히 매출액 4조 7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% 증가할 전망이지만 영업이익은 4,517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20.1%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 보니까 이 여객 및 화물 사업 부분은 양호하지만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진단에서 나왔는데요. 인건비는 약 7,58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국제여객 매출은 2조 4,328억 원으로 이 대비 59.3% 증가를 했습니다.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. 이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 항공사들의 업황이 좀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. 당연히 여기다 인건비가 증가하면은 그만큼의 수요가 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공에 대한 24년의 전망도 조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사업 다각화나 이 화물 부분이나 그런 추가적인 사업을 좀 하면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매출을 증가를 시켜야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어떤 노력을 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새로운 기사가 나오거나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면은 그래서 모니터링 해 드릴 테니까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여기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기존 추정치 및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성과급 지급으로 이 인건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급유 단가가 3, 4분기보다 상승한 점이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해 여객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항공화물 부분도 중국발 미주양 직구 물량 증가와 이 반도체 업황이 돌아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서 예상보다는 좀 견조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내년에 미국의 연준에서 이 기준 금리를 좀 고점으로 인식을 해서 이 금리를 인하할 방침을 좀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. 이 금리 인하의 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로 전환된다는 것은 항공사에게 굉장히 큰 수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좀 큰 상황을 염두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말들도 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
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보자면은 이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고점이거나 이 고점 부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뭐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나 이 경제지표들을 좀 보면서 이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을 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료 등을 이렇게 달러로 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환율이 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이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들은 이렇게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, 금리가 내려가면은 왜 달러가 좀 내려가냐 하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높은 금리로 인해서 자금들이 달러로 모이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좀 금리가 인하 사이클을 타면서 금리가 좀 인하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달러의 가치도 하락을 해서 달러가 조금 환율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또한 현재 이 대한항공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121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거기와 관련해서 이 수급을 좀 보니까 오늘도 좀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크게 매수를 해주면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한 달 동안에 조금 매수세를 보니까 연기금도 좀 매수를 많이 해줬고 이 금융투자 보험 투신 등 이런 기관계가 매집을 많이 하고 외국인도 계속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조금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120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주가가 좀 건전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현명하게 접근을 하자고 한다면은 여기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추세 전환을 하고 이 11선 이평선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최근 이슈와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